이렇게나 대단한 물건을 가진 사위라니. 딸이 출장을 간 사이 사위의 물건을 대신 받아주게 된 62세 장모 은숙 씨. 처음엔 단순한 부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의 크기를 본 순간 은숙 씨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걸 가진 사위라니. 과연 은숙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제목만 봐도 궁금하시죠? 끝까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벨 알림도 꼭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은숙 씨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62살 김은숙 씨에게는 매일이 비슷비슷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분에 물 주고 마당 쓸고 점심 준비하는 일상 말이에요. 그런 소소한 일들이 주는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더욱 그랬어요. 딸 지은이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면서 이제 정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위 현수도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 딸이 좋은 사람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고요. 그런 평범한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은숙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지은이의 전화였어요. 엄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조금 급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조심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은숙 씨는 손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저녁에 택배가 하나 올 텐데 대신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택배야 당연히 받아줄 수 있죠. 하지만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중요한 비밀을 말하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거든요. 물론이지. 그런데 네가 출장 중인데 택배가 왜 우리 집으로 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게 현수 오빠 물건이에요. 급하게 필요한 건데 저희 집으로 보내면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현수가 퇴근하면 가져가면 되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런데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그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고 현수 오빠 올 때까지 그냥 방에 넣어두세요. 괜찮죠?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냥 사위 물건인데 뭐가 그리 중요한 걸까요? 은숙 씨는 가슴이 조금씩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대체 무슨 물건인데 그래? 아,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거라서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은숙 씨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8살이 된 딸이지만 어릴 때부터 뭔가 숨기는 일이 있으면 목소리가 이렇게 변했거든요. 알았어. 그럼 조심히 받아둘게. 고마워요, 엄마. 그럼 저 이제 일 때문에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도 은숙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긴장감, 그리고 굳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라고 당부한 것까지. 그냥 급한 물건이라면 뭐가 그리 비밀스러울까요? 은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아마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일이야 복잡하고 중요한 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까지 딸의 그 이상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평생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거든요. 마치 평온했던 연못에 작은 돌멩이가 떨어져서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하루의 시작이었던 거죠. 은숙 씨는 그때만 해도 이 작은 부탁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보게 되더라고요. 몇 시에 올까?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물건일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저녁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다시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혹시 택배 왔어요? 아직 안 왔는데? 보통 몇 시쯤 온다고 했니? 7시에서 8시 사이에 올 거예요. 엄마, 정말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아침보다 더욱 간절해졌어요. 마치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을 부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은숙 씨는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그 택배요. 절대로 열어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현수 오빠한테도 미리 말하지 마시고요. 오빠가 퇴근해서 직접 물어볼 때까지만 보관해 주세요. 은숙 씨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신신당부를 하다니요.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남의 택배를 함부로 열어본 적이 언제 있었니?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해? 아니에요, 엄마. 그냥 혹시나 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또 뭔데? 혹시 다른 사람이 그 택배에 대해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세요. 아무도요. 이제 정말 이상했어요. 은숙 씨는 가슴이 조금씩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물건이라면서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라고 하는 걸까요? 마치 뭔가 위험한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은아,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현수 오빠가 조심하라고 해서요. 아주 중요한 거라서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은숙 씨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딸이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걸 보니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이 물어본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걸까요? 알겠어. 그런데 지은아. 네. 현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엄마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 맞지? 네 남편인데 모를 리가 없잖아. 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물론 알고 있어요. 그냥 이번에 하는 일이 좀 중요한 거라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조심히 받아서 잘 보관해 둘게.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숙 씨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뭔가 아주 큰 일에 휘말리는 기분이었거든요. 평생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이상한 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신경질적으로 당부하는 것도 그렇고 현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확신 없이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딸이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라고 한 부분이었어요. 대체 누가 와서 뭘 물어본다는 걸까요? 은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택배 하나 받는 게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조심스러울 일인가요? 하지만 딸의 부탁이니까 들어줘야겠죠.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조용했던 자신의 일상에 갑자기 큰 바위가 떨어진 것처럼 모든 게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곧 그 수상한 택배가 올 시간이었죠. 은숙 씨는 가슴 두근거림을 애써 달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뭔가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7시 반쯤 되었을 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은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일반적인 택배 기사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네, 누구세요? 김은숙님 맞으신가요? 택배 배송 왔습니다. 목소리도 일반 택배 기사와는 달랐어요. 너무 정중하고 조심스러웠거든요. 마치 아주 중요한 물건을 다루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은숙 씨는 문을 열었어요. 남자는 정말로 택배를 들고 있었지만 상자가 좀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택배 상자보다 훨씬 두꺼워 보였고 온통 검은색이었거든요. 그리고 상자 전체가 테이프로 꽁꽁 감겨 있었어요. 여기 사인해 주세요. 남자가 건넨 서류에는 받는 사람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보내는 사람 정보는 전혀 없었죠. 은숙 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사인을 했어요. 상자를 받아들며 물어봤어요. 이거 꽤 무겁네요. 중요한 물건인가 봐요? 남자는 잠시 은숙 씨를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와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상자는 받는 분만 열어보셔야 해요. 다른 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은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택배 기사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제 사위 물건이라고 들었는데. 네, 택배가 받으시는 분이 이현수님으로 되어 있으시네요.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는 물건이에요. 남자의 표정이 묘하게 심각했어요. 마치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죠. 혹시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물건인가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아주 조심해야 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다른 분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남자가 떠나고 나서 은숙 씨는 문을 닫고 상자를 들고 거실로 갔어요. 상자가 정말 무거웠어요. 그리고 좀 이상한 느낌이 났어요. 뭔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은숙 씨는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검은 상자에 빼곡하게 감긴 테이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기묘한 무게감. 마음 한편으로는 열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까지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딸의 당부와 택배 기사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은숙 씨는 상자를 안방으로 옮겨서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어요. 현수가 퇴근할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보관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아주 중대한 비밀을 떠안게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상자 생각만 났어요. 현수가 퇴근하면 뭐라고 말할까? 그리고 상자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혹시 정말로 위험한 물건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숙 씨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로 현수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가족이 뭔가 큰 문제에 휘말린 건 아닐까? 그리고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상자가 우리 집에 온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현수가 퇴근한 건 9시가 넘어서였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은숙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계속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다정했어요. 하지만 은숙 씨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어요. 그 상자 때문이었죠. 어서 와라, 현수야.
저녁은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오늘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현수가 신발을 벗으며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지만 은숙 씨는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별한 일이라. 아, 그러고 보니 택배가 왔더라. 지은이가 네 물건이라고 하던데. 순간 현수의 얼굴이 살짝 변했어요. 놀란 것도 아니고 안도한 것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죠. 아, 그래요? 어디 있어요? 안방에 넣어뒀어. 지은이가 조심히 보관하라고 해서 말이야.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으로 향했어요. 은숙 씨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처럼 여유로운 걸음이 아니라 뭔가 서두르는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안방에서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거 누가 가져다 줬어요? 택배 기사가 가져다 줬지. 그런데 좀 이상한 사람이더라. 어떻게 이상했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조금 급해졌어요. 자꾸 조심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현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곧 거실로 나왔어요. 얼굴이 좀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 하셨어요? 아니야. 지은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현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현수를 보며 은숙 씨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현수야, 그게 대체 뭔데 그렇게 중요한 거니? 현수가 고개를 들어 은숙 씨를 바라보았어요. 잠시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지은이가 부탁한 일이에요. 지은이가 부탁한 일? 네. 지은이 대학교 선배 물건인데 잠시만 보관해 달라고 했어요. 은숙 씨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 선배가 왜 우리 집에 물건을 맡겨두는 거야? 자기 집에 두면 되잖아. 그게 지금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해서요. 그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 거야? 며칠만요. 곧 연락이 올 거예요. 현수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은숙 씨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걸까요? 갑자기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수가 전화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저 잠깐 전화 받고 올게요. 현수가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은숙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현수가 평소와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현수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더욱 심각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내일까지는 아무한테도 이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해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조심해야 하는 일이에요. 며칠만 참아주세요. 현수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은숙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그날 밤 은숙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현수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니 더욱 불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일찍 출근했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리 나갔죠. 그리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어머니, 정말로 아무한테도 어제 일 말씀하지 마세요. 알았어. 그런데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곧, 곧 정리될 거예요. 현수가 나간 후 은숙 씨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현수 방이 신경 쓰였어요. 그 검은 상자가 거기 있다는 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오전 10시쯤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어제 택배를 가져온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수 씨 계신가요?
지금 회사에 갔는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럼 혹시 어제 특별한 물건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은숙 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현수가 그렇게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벌써 누군가가 찾아온 거예요. 특별한 물건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검은 상자요. 꽤 중요한 물건입니다. 남자가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걸 보니 분명히 그 상자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숙 씨는 현수의 당부가 생각나서 모른다고 했어요. 저희 집에는 그런 물건 온 적 없는데요. 남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분명히 이 주소로 배송됐다고 했는데. 글쎄요. 저희는 받은 적이 없어요. 남자가 한참 은숙 씨를 쳐다보더니 명함을 하나 꺼냈어요. 그럼 혹시 나중에라도 그런 물건이 오면 이 번호로 연락 좀 해주세요. 은숙 씨는 명함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어요. 회사 이름이나 다른 정보는 전혀 없었죠. 남자가 가고 나서 은숙 씨는 명함을 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 상자를 찾고 있는 걸까요? 오후 2시쯤 이번에는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번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김은숙 씨 맞으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나이는 40대 정도로 들렸고 목소리가 좀 긴장되어 있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혹시 어제 받으신 물건 있으시죠? 또 그 상자 얘기였어요. 은숙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 누구시길래 그런 걸 물어보시나요?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물건을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택배 기사가 한 말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더 간절하게 들렸어요. 조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물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아무튼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이요? 하지만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은숙 씨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하루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침에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찾아왔고 지금은 익명의 전화까지 걸려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상자를 언급했어요. 어떤 사람은 찾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현수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저녁에 현수가 퇴근했을 때 은숙 씨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했어요. 현수야,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침에 어떤 남자가 와서 네 물건 받았냐고 물어보더라. 그리고 오후에는 전화도 왔어. 현수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은숙 씨가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말을 듣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 이제 엄마한테 정확히 말해줘야 해. 그제서야 현수가 조금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자신에게 부탁한 일이라는 것, 지은이 대학교 선배의 물건을 잠시 보관해 달라고 했다는 것 말이에요. 은숙 씨가 왜 지은이가 직접 맞지 않고 우리 집에 보냈느냐고 묻자 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에게 큰 빚이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빚이 얼마나? 3억 원 정도요. 은숙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억 원이라니. 그렇게 큰 빚이 있다는 것도 딸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다는 것도 모두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현수는 성공하면 깜짝 선물로 말씀드리려고 했다며 변명했지만 은숙 씨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절박한 상황에서 그 선배가 물건을 보관해주면 3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런 제안이 매력적으로 들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현수가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마 돈일 거예요. 많은 돈이요. 은숙 씨가 그 돈이 정당한 돈이냐고 묻자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불법적인 돈일 수도 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 돈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오늘 찾아온 사람들은 아마 그 돈을 찾는 사람들일 거라고 했어요.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라고도 했고요. 은숙 씨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지은이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현수의 대답이었어요. 안전한 곳에 피해 있어요. 피해 있다고? 무서워서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저희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이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였거든요. 현수는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선배와 연락이 되면 돌려드리려고 한다면서요. 하지만 그것도 연락이 되면의 얘기였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어머니는 그냥 모르시는 척 해주세요. 며칠만 참아주세요. 은숙 씨는 현수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딸 부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3억 원이라는 큰 빚에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서운했어요. 현수가 며칠만 참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은숙 씨는 불안했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고 혹시 더 위험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자신만 빼놓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현수가 계속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은숙 씨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며칠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리고 그 선배라는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너무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은숙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현수의 고백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3억 원이나 되는 빚이 있는데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로 며칠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일까? 새벽이 되어서야 은숙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더 이상 모른 채로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현수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검은 상자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은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정말 무거웠어요. 그리고 가만히 흔들어 보니 안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났어요. 거실로 가져와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테이프가 여러 겹으로 감겨 있었지만 모서리 부분이 조금 떨어진 곳이 있었어요. 은숙 씨는 그 틈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조심스럽게 들춰보았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상자 안에는 정말로 돈이 들어 있었어요. 다발로 묶인 지폐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고 그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숙 씨는 숨이 막혔어요. 현수가 말한 게 정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 규모라면 이건 정말 큰 문제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현수의 목소리에 은숙 씨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현수가 방에서 나와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현수야, 이게 정말이구나. 은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수가 빠르게 다가와서 상자를 닫았어요. 어머니가 왜 열어봤느냐고 위험하다고 했지 않았냐고 했지만
은숙 씨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현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자신도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큰일인 줄 몰랐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처음에는 그냥 중요한 서류 좀 보관해 달라고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이런 큰 돈이었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큰 돈인데? 몇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은숙 씨는 기절할 뻔했어요. 몇억 원이라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라고 현수가 말했어요. 은숙 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런 큰 돈이 우리 집에 있다니. 그리고 그걸 찾는 사람들이 있다니. 지은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자 현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지은이가 처음에 이 일을 제안한 거라고 선배가 지은이한테 먼저 연락했고 지은이가 자신에게 부탁한 거라고 했어요. 은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딸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거였어요. 지은이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빚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거였다고 현수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현수가 말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지은이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지은이가 며칠 전부터 안전한 곳에 숨어 있다는 거였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자신들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피해 있다는 거였죠. 은숙 씨는 가슴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딸이 위험을 알고서도 자신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며칠 전부터라니. 그럼 그때부터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현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은숙 씨는 점점 더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딸과 사위가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만 모르게 두었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들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자신만 위험에 방치한 거였어요. 그럼 지은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은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며칠 전부터 다른 곳에 있다고 했어요. 은숙 씨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딸과 사위가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만 모르게 두었다는 거였어요. 그럼 니네는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엄마만 여기 혼자 두고 간 거야? 현수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정말 며칠만 보관하고 끝낼 생각이었다고 했지만 은숙 씨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지은이가 이미 며칠 전부터 숨어 있었다며? 현수가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이용한 거였어요. 현수야, 네가 정말로 엄마를 생각한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엄마를 뭘로 봐? 방패막이야? 은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러움과 분노가 섞여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현수에게 지금 당장 지은이한테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하라고 했어요. 현수가 위험하다고 하자 은숙 씨는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엄마는 위험해도 상관없다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현수가 어쩔 수 없이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아셨으니 지금 당장 와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은숙 씨가 전화를 받아서 딸에게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명령했어요. 지은이가 미안하다고 하자 미안하다는 말 말고 당장 오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숙 씨는 현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니네가 엄마를 완전히 속인 거라고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냐고 따졌어요. 현수가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자 은숙 씨는 더욱 화가 났어요. 어쩔 수 없었다면 엄마한테 솔직히 말하면 안 됐냐고 걱정시키기 싫어서라는 핑계로 이렇게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해놓고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은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현수에게 그 상자 당장 치우라고 자신은 더 이상 이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지은이가 온 모양이었어요. 1시간 후 지은이가 도착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은숙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미안하다는 말 말고 처음부터 다시 말해봐. 진짜 진실을 말이야. 지은이가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자신들이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일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냥 며칠만 보관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점점 커진 거라고 설명했어요. 선배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니네만 도망간 거냐고 묻자 지은이가 너무 무서웠다고 울먹였어요. 하지만 은숙 씨는 딸을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지은이에게 똑바로 물어봤어요. 네가 엄마를 뭘로 보는 거냐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떠넘기고 니네만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게 맞는 거냐고 말이에요. 지은이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변명하자 은숙 씨는 더욱 서운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엄마한테 솔직히 말하면 안 됐냐고. 그럼 엄마가 걱정할까 봐서라는 핑계는 지금 이 상황이 더 걱정스럽지 않냐고 반박했어요. 지은이가 들어와서 앉자 은숙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말고 처음부터 다시 말해봐. 진짜 진실을 말이야. 지은이가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자신들이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일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며칠만 보관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점점 커진 거라고 설명했어요. 선배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은숙 씨가 그래서 니네만 도망간 거냐고 묻자 지은이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너무 무서웠다고,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은숙 씨는 딸을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지은아, 네가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엄마, 위험한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떠넘기고 니네만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게 맞는 거야? 지은이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은숙 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지은이의 빚이 3억 원이라는 얘기를 다시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졌어? 지은이가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인터넷 쇼핑몰을 현수와 같이 시작했는데 망했다는 거였어요. 은숙 씨는 또 놀랐어요. 딸이 사업을 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지은이가 성공하면 깜짝 선물로 말씀드리려고 했다고 대답했어요. 은숙 씨는 딸 부부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일을 한 거냐고 묻자 지은이가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어요. 빚을 갚지 못하면 집도 빼앗기고 현수의 직장에도 알려질 거라고 말하는 지은이를 보니 은숙 씨는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딸 부부가 절망적인 상황에 몰려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처음부터 엄마한테 말했으면 안 됐어? 엄마가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하지만 지은이가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냐고 3억 원이라고 하자 은숙 씨는 서운했어요. 그래도 함께 방법을 찾아봤을 수도 있잖냐고 말했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정말 죄송하다고, 엄마를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은숙 씨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 하냐고 답했어요. 은숙 씨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서운했거든요. 지은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이가 모르겠다고, 선배는 연락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선배가 대체 누구냐고 묻자 지은이가 대학교 선배라고 사업할 때 도와주신 분이라고 대답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은숙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정확히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지은이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을 하신다고만 들었다고 답했어요. 혹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지은이가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지은아, 네가 그걸 알고도 일을 맡은 거야? 엄마, 정말 절박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요. 은숙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딸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위험한 일을 해도 되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끝내야 한다고 더 이상 이런 일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은숙 씨는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자신은 더 이상 모르겠다고 선언했어요. 은숙 씨는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딸 부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은숙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더 이상 위험한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일이 끝나더라도 가족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날 새벽 은숙 씨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뭔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현수와 지은이가 벌써 일어났나 싶어서 귀를 기울여 보니 소리가 거실 쪽에서 나고 있었어요. 은숙 씨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거실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 불빛 같았어요. 누군가가 집 안에 있었어요. 은숙 씨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도둑인가? 아니면 그 돈을 찾는 사람들인가?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가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거실을 뒤지고 있었어요.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알 수 없었지만 움직임이 아주 조심스럽고 전문적이었어요. 그 사람은 소파 밑, 텔레비전 뒤, 책장까지 샅샅이 찾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 돈을 찾는 거였어요. 은숙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소리를 내면 위험할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현수 방문이 열렸어요. 현수가 나왔어요. 누구야? 현수의 목소리에 침입자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그리고 재빨리 창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현수가 은숙 씨에게 달려와서 괜찮으냐고 물었어요. 은숙 씨가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현수는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아마 그 돈을 찾는 사람일 거라고 했어요. 현수가 창문을 확인해 보니 잠금 장치가 부서져 있었어요. 전문적으로 침입한 거였어요. 지은이도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다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은숙 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화가 났어요. 니네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현수가 어머니도 함께 가시라고 했지만 은숙 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가자는 거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닐 거냐고 따졌어요. 현수야, 지은아, 이제 진짜 끝내야 해. 더 이상 이런 일에 관여하면 안 돼. 현수와 지은이가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들도 범죄자가 된다고 말했지만 은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이대로 계속 도망 다닐 거야? 지은이가 울먹이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무슨 방법이냐고 묻자 그 선배와 연락이 되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연락이 안 된다면서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무슨 소리냐고 은숙 씨가 반박하자 딸 부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은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니네가 이 상황을 만든 거라면서 니네가 해결해야지. 왜 엄마까지 위험에 빠뜨리냐고 소리쳤어요. 현수와 지은이가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게 아니라고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변명했지만 은숙 씨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내 말 잘 들어. 그 돈 당장 치워. 여기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든지 해. 현수와 지은이가 서로를 쳐다보며 고민했어요. 그럼 그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면 어떨까 하고 제안했어요. 원래 주인이 누구냐고 묻자 정확히는 모르지만 찾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은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았어요. 어차피 이 상황을 끝내려면 그 돈을 없애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찾을 건데 묻자 오늘 아침에 찾아온 사람한테 연락해 볼까 하고 현수가 제안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은숙 씨에게 어차피 지금도 위험하다고 차라리 직접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설득했어요. 은숙 씨는 한참 고민했어요. 정말로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하지만 달리 뾰족한 수도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은숙 씨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끌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현수야, 지은아, 엄마가 직접 해결할게.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온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할 거야. 현수와 지은이가 너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은숙 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위험한 건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 건데 하고 반박했어요. 은숙 씨는 어제 받은 명함을 꺼냈어요. 이 번호로 전화해 보겠다고 했어요. 현수와 지은이가 자신들이 하겠다고 말했지만 은숙 씨는 거절했어요. 엄마가 직접 할 거라고 이 일은 엄마가 당사자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은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제 저희 집에 오신 분이신가요? 상대방이 맞다고 대답하자 은숙 씨는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다고 했어요. 그 물건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이냐고 묻는 상대방에게 은숙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자신들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 것,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완전히 잊어 달라는 조건이었어요. 상대방이 물론이라고 대답하며 언제 어디서 만날까 하고 물었어요. 은숙 씨는 오늘 오후에 자신들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혼자 오고 위협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현수와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하고 말이에요. 은숙 씨는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냐고 반문했어요. 혹시 덧질 수도 있다는 걱정에 은숙 씨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계속 이렇게 살 건가 하고 되물었어요. 은숙 씨는 딸 부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 일이 끝나면 니네는 정말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다시는 이런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아무리 급해도 안 된다고 당부했어요. 지은이와 현수가 알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의논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오후 3시쯤 약속한 사람이 왔어요. 어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은숙 씨는 문을 열고 그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은숙 씨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에 앉은 그 남자에게 현수가 방에서 검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남자가 상자를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은숙 씨가 이제 정말 끝이냐고 묻자 그 남자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완전히 끝이고 더 이상 연락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저희 가족도 안전한 거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자 물론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어요. 남자가 상자를 들고 나가려 할 때 은숙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혹시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지 알 수 있냐고 말이에요. 남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사업상 문제로 생긴 돈이라고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갔으니 문제 없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은숙 씨가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남자가 가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은숙 씨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숙 씨는 고생이야 뭐 하면서 이제 끝났으니까 다행이라고 답했어요. 지은이가 자신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자 은숙 씨는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현수가 입을 열었어요. 자신들이 이제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일단 빚부터 갚아야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정직하게 일해서 천천히라도 갚겠다고 대답했어요. 얼마나 걸릴까 하고 은숙 씨가 묻자 오래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은숙 씨는 딸 부부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직도 화가 나고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도와주고 싶었어요. 지은아, 현수야, 엄마가 도와줄게. 지은이와 현수가 놀라며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은숙 씨는 돈은 많지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현수가 안 된다고 자신들 문제라고 말했지만 은숙 씨는 가족인데 뭐가 내 문제, 네 문제냐고 되물었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고 말했어요. 엄마한테 더 이상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고 묻자 지은이가 엄마한테 더 이상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은숙 씨는 딸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았거든요. 알겠다고 하면서도 정말 어려우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당부했어요. 지은이와 현수가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현수와 지은이는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어요. 은숙 씨는 오랜만에 혼자가 됐어요. 집이 조용해지니까 마음도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일로 가족 관계가 많이 변했다는 거였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믿고 의지하는 관계는 아닐 거예요. 앞으로는 서로 더 솔직하게 지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 책임을 져야 하고요. 며칠 후 지은이가 찾아왔어요. 현수와 상의해서 결정한 게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새로 살려고 한다고 했어요. 은숙 씨는 조금 아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지은이가 엄마는 어떻게 할 거냐고 같이 가실래냐고 물었지만 은숙 씨는 거절했어요. 자신은 여기서 살겠다고 했어요. 외롭지 않으시냐고 걱정하는 지은이에게 은숙 씨는 외롭기야 하겠지만 괜찮다고 답했어요. 지은이가 은숙 씨의 손을 잡으며 정말 죄송했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사과했어요. 은숙 씨는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앞으로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지은이가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하자 그래, 가끔 얼굴 보여주라고 답했어요. 지은이가 간 후 은숙 씨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번 일이 정말 힘들었지만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함께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안전과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요.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아야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은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어요. 지은이와 현수가 이사를 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은숙 씨는 그동안 혼자서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도 걱정할 필요 없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분에 물 주고 마당 쓸고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고 그런 소소한 일상이 다시 돌아왔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이웃 미경 씨가 찾아왔어요. 은숙 씨가 차를 내오며 지은이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말했어요. 새로 시작하려고 간 거라고 설명했죠. 그럼 은숙 씨 혼자 지내시는 거네요. 외롭지 않으세요? 미경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은숙 씨의 대답을 들은 미경 씨가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했지만 은숙 씨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꼭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서로 잘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이번에 많이 깨달았다고 덧붙였어요. 미경 씨가 간 후 은숙 씨는 정원으로 나가서 꽃을 가꾸었어요. 장미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 집이 위험한 곳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다시 평온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저녁에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고 있다고, 현수가 새 직장을 구했고 자신도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힘들긴 하지만 이제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지은이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걸 느꼈어요. 은숙 씨가 어떻게 지내냐고 묻자 지은이는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엄마는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봤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했나 봐. 은숙 씨의 말에 지은이가 다음 주에 안부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숙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딸이 정말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 힘들었던 일이 오히려 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숙 씨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를 썼어요. 요즘에는 가끔씩 쓰고 있었거든요. 오늘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다.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오히려 더 성숙해진 것 같다. 나도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면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되 무작정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것도 알았다. 누군가를 걱정하느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은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온함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은숙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요가 선생님이 은숙 씨를 보며 말했어요.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다고, 처음 오셨을 때와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은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스스로도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변한 걸까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확실히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였어요. 목요일에는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책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막상 읽어보니 재밌었어요. 이번 주에 읽을 책은 나를 찾는 여행이었어요. 중년 여성이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였는데 은숙 씨에게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어요. 주인공이 가족을 위해서만 살다가 뒤늦게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대로 자신의 모습 같았거든요. 나도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은숙 씨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지은이가 현수와 함께 찾아왔어요. 지은이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그리고 뭔가 당당해 보이기도 했어요. 엄마, 저희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지은이가 빚을 절반 정도 갚았다고 말했어요. 은숙 씨가 정말이냐고 놀라자 지은이와 현수가 둘 다 열심히 일했다고 설명했어요. 현수도 예전보다 훨씬 진중해 보였어요. 어머니 덕분에 정신 차릴 수 있었다고 어머니가 그때 단호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자신들은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라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은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그때 힘들었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엄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은이가 묻자 은숙 씨는 잘 지내고 있다고 새로운 일도 시작했다고 대답했어요. 새로운 일이요? 요가도 배우고 책도 읽고 그런 거 말이야. 지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요가를 한다니 신기하다면서요. 왜? 엄마가 요가하면 안 돼? 아니에요. 그냥 신기해서요. 은숙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는 거라고. 지은이가 미소를 지으며 엄마가 정말 멋지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 부부가 간 후 은숙 씨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자신의 생활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생각도.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가족에게도 더 좋은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은숙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분에 물을 주는 건 예전과 같았지만 그 후의 하루는 완전히 달랐어요. 요가 교실, 독서 모임, 가끔은 새로 사귄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은숙 씨,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웃 미경 씨가 인사했어요. 그러게요. 이런 날에는 산책하기 딱 좋아요. 은숙 씨가 대답하며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활동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 같다고. 나이 든다고 해서 집에만 있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오후에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이번에 빚을 다 갚았어요. 정말 축하한다. 지은이가 엄마 덕분이라고 하자 은숙 씨는 뭔 소리냐고 니네가 열심히 한 거라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그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은숙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그 힘든 시간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정말 새로 시작이네. 네, 엄마. 그리고 엄마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은이가 아이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은숙 씨는 깜짝 놀라며 축하한다고 했어요. 엄마, 할머니 되실 준비 되셨어요? 지은이의 말에 은숙 씨는 웃음이 나왔어요. 준비야 뭘 준비하냐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숙 씨는 기분이 좋았어요. 새 생명이 올 거라니 정말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그날 저녁 은숙 씨는 정원에 나가서 꽃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평온한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때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오히려 전환점이 되었네요. 모든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은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가족은 여전히 소중했지만 이제는 각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더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았어요. 은숙 씨는 집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요가 교실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저녁에는 새로 시작한 뜨개질도 해야겠어요. 평범하지만 충만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이라는 게 가장 좋았어요. 은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아침에는 또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야 진정한 평온의 가치를 알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평온을 지키는 것도 만들어가는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은숙 씨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처음 제목을 보셨을 때와 실제 이야기가 많이 다르셨죠? 은숙 씨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과연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가 이용일까요? 그리고 은숙 씨의 마지막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과 거리를 두면서도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가족 관계에서 겪으신 비슷한 이야기나 은숙 씨에 대한 의견,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